유리는 실리콘의 장점인 매끄러운 표면, 그다음에 낮은 열팽창 계수, 그래 힘 현상이 적고, 그리고 비용도 적고, 그러면서도 유리기판의 장점인 낮은 열 전도율, 유연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다. 고성능 칩이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필요한 그 기판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유리기판이 거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에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앱솔릭스는 글라스 기판을 양산해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AMD라는 그 고객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글라스 기판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장비 업체들의 수혜 규모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고객이 SVM 생산 능력에 100% 물량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HVM 생산 물량을 요청하기도 함. 상당 수준의 고객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장 하나당 1.5조에서 2조 원 정도의 최소 매출이 확보되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뭐 40%니까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모든 사업 통틀어서 내는 영업이익의 최소 2배 이상이 확보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반기부터 해서 글라스 기판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가가 그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초미세 선단 공정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반도체, 메모리든 또는 이제 뭐 CPU, GPU 같은 칩을 만들든 또는 NPU, 최근에 나오는 이런 칩들을 만드는 제조 비용이 가면 갈수록 엄청 높아져요. 이 칩이라는 것은 만들어둬도 이 자체로는 사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인풋, 아웃풋, 이 회로를 연결해서 이 연결되도록 해야 이게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패키징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이제 이 기판 공정,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패키징 쪽에서 오히려 칩을 고도화하는 것, 메모리 반도체를 고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패키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성능이 잘 나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첨단 패키징 산업이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8대 공정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패키징 공정이 최근으로 올수록 많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합 반도체 회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걸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직접 패키징까지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OSAT라고 해서 저게 이제 Outsourced Semiconductor, 그다음에 Assembly and Test 뭐 이렇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 부분을 이제 외주화한 그런 공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내재화되어 있으면 그 종합 반도체 회사가 직접 하기도 하는데, 오사트 전문 업체들이 따로 이 부분을 따로 떼내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22년에 433억 달러인데 저게 대략 한 뭐 60조 원 시장 가까이 되겠죠. 이게 28년 되면 대략 뭐 한 95조, 100조 가까운 시장으로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커지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첨단 패키징 분야는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AI 반도체, 또 모바일 앱 뭐 이런 쪽 점점 더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고속통신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요. 첨단 패키징 중에서도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 글라스 기판이라는 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유리기판이 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PCB, 인수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뭐 메모리든 이 CPU, GPU 같은 이 칩이든 이런 것들도 이 회로 기판 위에 올려야 같은 칩이나 메모리끼리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그 외부에 있는 메모리나 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인쇄 회로 기판 PCB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용 기판이 뭔지 이걸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용 기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는 CPU, GPU 같은 고성능 칩과 IT 기기 속 메인보드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칩에서 정보들이 오고 가는 입출구, 인풋, 아웃풋과 일일이 연결해서 메인보드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칩이 동작하기 위한 전력을 반도체 칩 구석구석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고급 서버용 칩 기판인 FCBGA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판을 좀 더 이제 들여다보면 칩과 기판 사이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뭐 칩하고 메모리 이런 것들을 많이 즉층 쌓다 보니까 연결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포즈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인터포즈라는 건 인터포즈, 그러니까 인터라는 게 사이이고 포즈가 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끼워 넣는다, 끼어들다 이런 뜻이고요. 왜 이런 게 생기냐? 요즘은 연산 칩의 통로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기판이 이 통로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자 중재자의 중재자가 이제 필요해진 건데요. 칩과 기판 사이에 살짝 덧대는 부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서로 다른 칩들을 마치 한 개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 집적이 유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어온 여러 개의 CBM 연산 칩을 기판 위에 함께 얹게 되자 정보 통로 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판과 칩 사이에 인터포즈를 뚫어서 더 미세하게 회로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이 쓰는 것은 유기 인터포즈라고 하는데 유기 화학물로 만든다고 하는데 대체로 뭐 플라스틱 종류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그 다음에 실리콘 종류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는 칩을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유기 인터포즈 경우에는 고온에서 이게 홀피즈라고 하는데요. 힘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대면적한 면적을 넓히면서 칩을 위에 많이 쌓아버리면 휘어지면서 그 불량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상대적으로 매끄럽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 기판 위에 되게 미세 회로를 뚫어서 칩과 메모리 이런 것들을 실장 얹어서 서로 연결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서 이제 되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인터포즈인데 실리콘 인터포즈는 그 초미세 회로 공정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미세한 여기서 이제 TSV라는 게 뭐냐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칩하고 인터포즈를 굉장히 미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 유기기판에 비해서.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고 뭐 이렇긴 한데 특히 이제 그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칩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얹게 되면 고온 발열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리콘 인터포즈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은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유기기판을 그대로 쓰기에는 이 고성능 칩을 구현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반면에 이거 실리콘 인터포즈를 써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런 상황이죠. 실리콘 인터포즈는 그 비싸고 한편으로는 이 비싼 이유가 공정 수준이 반도체 전공정 정도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공정을 거쳐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비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유기 인터포즈와 기판 조합의 단점은 극복하면서 실리콘 인터포즈의 단점인 높은 가격과 설비 투자 리스크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유리기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기판이 등장한 배경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하여튼 미국 펜스테이트라는 대학의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실리콘 인터포즈나 유기 인터포즈에 비해서 유리기판을 썼을 때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특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표면 거칠기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맨들맨들한 이제 표면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 미세 회로를 새기기가 이제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이건 유기 기판의 거칠기에 비해서 한 40배에서 60배 수준 이하다. 유기기판에 비해서 매끄럽다는 거예요. 또 표면 상태가 좋으면 두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얇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이제 고성능 뭐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 위에 이제 뭐 칩이라든지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판 자체가 기판도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게 중요하겠죠. 얇은 회로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판 자체가 얇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힘 현상 그러니까 특히 고온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팽창하면서 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은 유기기판에 비해서 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서도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역률이라고, 우리 숫자 0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인데 이 역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리콘의 쉽게 말해서 뭐 경도,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 층으로 이제 적층을 해도 유리기판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기기판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뭐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열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그 생성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들을 이렇게 그 집적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발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유리 기판은 그런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소재다. 요약을 하자면 유리는 실리콘의 정점인 매끄러운 표면, 그다음에 낮은 열팽창 계수, 그래야 힘 현상이 적고, 그리고 비용도 적고, 그러면서도 유기판의 장점인 낮은 열 전도율, 유연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다. 고성능 칩이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필요한 그 기판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유리기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아직 개발 단계이고요. 이 개발을 가장 완제품 상태로 앞서서 하려고 하는 데가 바로 SKC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유리기판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판이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 소재가 좀 필요한데요. 인텔의 경우 유리 가공 장비로 상당히 유명한 LPKF, 뭐 독일 셔츠, 뭐 이런 쪽 활용하고요. LPKF가 지금 유리 가공을 하는 데 있어 유리 관통 전극, 이게 이제 아까 실리콘 관통 전극이 TSV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리 관통 전극은 TGV라고 했어요. Through Glass Via,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월 수천 패널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앱솔릭스의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 AMD하고 협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기본적으로 아사히, 코닝 이런 이제 유리 업체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첨단 패키징의 새로운 분야, 한 분야로서 특히 생성 AI 시대에 고성능 칩 메모리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로 가면서 유리기판이 거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에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게 대세다, 한마디로. 이 방향으로 아마 많은 부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지난해 대략 한 60조 정도 되는 첨단 패키징 산업이 28년 정도 가면 한 100조 원 수준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기존의 그 패키징의 상당 부분도 이 나중에는 글라스 기판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글라스 기판의 초기 그 선점자가 굉장히 큰 시장에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글라스 기판이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이게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지, 이걸 제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이제 유리기판 그 개발 기업 현황을 이제 뭐 나타내는 건데,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시제품을 내놓고 잠재 고객사들 이제 이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가장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양산을 시작하고, 좀 늦어도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을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은 이런저런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SKC가 빠르면 내년 초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미 하반기부터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게 보면 이 글라스 기판 산업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투자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내년, 내후년 이후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옥석은 좀 가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뒤늦게 이제 그래서 뭐 26년에 대량 양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장점이 뭐냐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유리 소재, 유리 디스플레이를 다뤄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그 양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뭐 시장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관해서
그 공정상에 어떤 공정을 사용하고 뭐 이런 방식에 관해서도 나름 정리를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직 그 부분이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한 업체들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논의를 아직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고 26년에 대량 양산한다고 하는데 저게 실제로는 저 양산 일정이 지켜질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도 이미 4, 5년 전부터 저게 양산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텔이 2030년 이전에 이제 대량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목표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AMD는 바로 이제 지금 SK 앱솔릭스와 협업을 해서 지금 글라스 기판을 양산하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앱솔릭스는 글라스 기판을 양산해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AMD라는 그 고객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AMD뿐만 아니라 뭐 대규모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필요한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몇 개 업체들이 잠재진 고객사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C 쪽에서도 밝히는 거 보면 이미 뭐 10개가 넘어가는 그런 고객사들하고 잠재 고객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고객사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고 저게 양산만 제대로 되고 수율만 제대로 나오면 곧바로 적용할 의사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기서 그 DMP의 특징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2027년에 매출 50억엔 목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7년에 대량 생산하면서 그 50억엔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량 양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퀘스천마크 물음표가 드네요. 27년 대량 양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SKC의 양산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자, 글라스 기판 밸류 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라스 기판 밸류 체인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유리기판 원소재, 유리기판용 유리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코닝, 아사히 글라스, 쇼트 이 세 개 이제 업체가 있고요. 이 세 개 업체들을 각각 이용해서 아마 유리를 공급받을 겁니다. 뭐 어떤 회사가 됐든 글라스 기판 제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앱솔릭스가 가장 양산 단계에 이제 근접해 있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3천억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세워서 가고 있고 25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고 그다음에 GPU 시장에서 라이벌을 이제 이루고 있는 AMD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거 양산 개발을 하면 AMD가 가장 먼저 채택해서 쓰게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편 AMD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치플렛의 지분을 확보한 것도 글라스 기판 상용화를 위한 측면에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ISC 반도체 소켓하고 이제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데 이 ISC 인수도 사실은 이제 글라스 기판 테스트 솔루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수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그룹도 이제 CES 2024에서 연내 글라스 기판 파일럿 라인을 설치하고 26년에 양산 들어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어쨌거나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SKC 쪽 설명을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 글라스 기판 개발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런저런 특허들이 있어서 후발로 진입하는 업체들은 그 특허들을 일정하게 또 우회해 가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그림은 장비 공급사 등이 이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JNTC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기기 이제 커버 글래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원래. 그래서 뭐 스마트폰 또 최근에 이제 전장용 쪽으로 이제 그 커버 글라스 뭐 이렇게 보면 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를 주로 생산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올해 3월 주총에서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유리 가공 기술 기반으로 해서 글라스 기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글라스 기판 완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로 유리를 다루는 그 공정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유리에 이제 그 구멍 뚫고 도금해서 그 최종적으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종 고객사 뭐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 또는 아마존 같은
뭐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패키징 업체에 이제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징 업체가 다시 이제 최종 고객사를 확보해서 이제 가는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완제품,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 완제품을 SKC나 삼성전기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간 제품, 반제품 상태로 그리고 최종 고객사가 아닌 협업하는 패키징 업체 쪽으로 아마 공급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비덴, 그 다음에 이제 DMP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인텔이 가장 먼저 선언하긴 했는데 양산 일정은 한 2030년 정도로 잡고 있더라. 예, 장비 관련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런 유리기판 사업 적으로도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가장 이제 먼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필옵틱스죠. 글래스 기판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TGV 아까 말씀드렸듯 미세 구멍 장비를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해서 시장을 주목을 받았고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LPKF 수준의 레이저 장비를 만들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유리 식각 부분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오사트 기업의 파트너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삼성전기 쪽 향으로 캠트로닉스는 들어갈 것으로 돼 있고, 역시 이제 TGV 공정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오 테크닉스 쪽도 이제 TGV 장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FNS 테크,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를 통해서 대형 슬리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유리기판도 최대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비전 기반의 외관 검사 장비로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인텔하고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 개발하기로 이제 지금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인텔 자체가 2030년에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보시면 뭐 기가비스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야스 등 이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데모 장비를 이제 공급할 회사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업체의 경우에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SKC를 제외하면 실제 상용화 시점이 27년에서 2030년 정도 보는 것이 이제 조금 안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 단계여서 장비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좀 불확실하고, 직접 SKC처럼 이렇게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회사처럼 그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또는 유리와 같은 주요 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처럼 지속적인 실적을 내긴 어렵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이 전체 세팅하는 데서 장비이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이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장비 업체들이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장비 세팅하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비 세팅할 때 협력했던 업체들한테 엄청난 고마진을 안겨주면서 그렇게 뭐 장비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글라스 기판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장비 업체들의 수혜 규모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중에서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ICK는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뭐 디벨로퍼의 연구 개발 완료하고 양산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공부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에서 뭐가 탑픽이냐? 뭐가 탑픽이겠어요? SKC가 탑픽입니다. 왜 탑픽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SKC냐? 이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죠. 뭐 생성 AI 때문에 뭐 GPU 수요가 엄청 늘어, 뭐 NPU 수요가 엄청 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대 수혜주 뭡니까? 무슨 뭐 거기에 뭘 납품한다, 뭐더라,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 아닌가요?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무슨 뜻이냐 하면 글라스 기판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거, 그 시장을 직접 개척하고 가장 선구적으로 양산해서 공급할 회사 SKC죠.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또 미국 회사면 우리가 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한 단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SK 앱솔릭스는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그걸 SK 앱솔릭스를 갖고 있는 SKC가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SKC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K 앱솔릭스의 마케팅 디렉터인 크리스 팁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 SKC의 글라스 기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생생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길이도 별로 안 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는 분들은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레드불님이 이 영상을 보고 되게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뭐 고객사 반응이 한번 보시죠. 앱솔릭스가 글라스 기판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설비를 착공한 후로 놀랍게도 고객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20곳 이상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글라스 기판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유리 기판의 특성들 때문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나 고성능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존 기판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당연히 칩 간 연결.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 중간 기판 기술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걸 이제 글라스 기판이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칩과 칩 연결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정기적 연결 신호가 좋아지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비용도 준다. 뭐 이런 앞에서 대체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실리콘 중간 기판은 기판 크기를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유리 기판은 사각형 패널 형식으로 생산 가능해서 글라스 기판의 특성을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형태의 기판 제작도 가능하다. 앱솔릭스 장점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첨단 기판을 생산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런 기술력은 단기간에 대체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4, 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한 걸 삼성이라 하더라도 그걸 단기간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노하우와 지적 재산권 축적되었고 이런 노하우, 지적재산권을 향후 제품에 반영할 거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그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후발주자들이 또 우회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그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조지아 생산 설비 SVM 건설 진척도 SVM은 시양산 시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비를 가동시키고 기판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장과 장비가 모두 가동 중으로 가까이 공정 매개 변수에서 시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세상에 없던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이 제품은 진화적인 제품이 아니라 매우 혁명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영어에서 이제 진화적이라고 하면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수준의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혁명적이다, 레볼루셔너리하다라는 것은 아주 극적으로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판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판 시장을 뭐 더 한층 발전시키고 확대시킬 거고요. 그 SVM 이후에 그 계획을 보면 SVM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고객사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HVM, HVM이 아까 이제 본격적인 양산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VM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 등을 빠르게 결정해서 시의적절하게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몇몇 고객은 이미 SVM 생산 능력의 100% 물량을 몇몇 고객, 하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고객이 이미 SVM 생산 능력의 100% 물량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HVM 생산 물량을 요청하기도 함. 상당 수준의 고객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SVM 생산 시설의 캐파가 대략 1.2만 제곱미터래요. 유리기판 면적 규모로 1.2만 제곱미터인데 그 HVM 공장 하나는 6만 제곱미터로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SVM 시생산 시설의 5배에 해당하는 게 본격 양산, 대량 양산 시설 공장의 사이즈라는 거죠. 1.2만 제곱미터 생산 능력 100%에 해당하는 물량을 몇몇 고객,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몇몇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서너 개는 되겠죠. SVM 생산 능력의 100% 물량을 요청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2만 제곱미터 물량의 최소 3배가 되는 3.6만 제곱미터를 소화할 필요로 하는 고객사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만 제곱미터만으로 안 되니까 HVM,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6만 제곱미터 물량에 해당하는 저 일부 물량을 이미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략 HVM 그 공장 하나 정도의
물량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는 확보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적으로 3.6만 제곱미터 면적의 글라스 기판 수요가 확보돼 있다라고 치고봅시다. 그러니까 실생산 시설의 3배에 해당하는 세계 고객사라고 치고, 그 SKC 쪽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글라스 기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간에 앞에 소개드렸던 인터포즈라는 거 있잖아요. 인터포즈 기판의 한 보다 비싸게 아마 단가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인터포즈 가격만으로 계산해도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6만 제곱미터면 대략 1.5조에서 2조 정도 된대요. 1.5조에서 2조.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뭐 단가를 얼마 책정하고 또 그러니까 향후 이제 판매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지금 영업이익률 40% 이상은 될 거다. 뭐 많이 가면 한 60%, 7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향후에 이제 시장이 전개되는 걸 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양산 과정에서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속단하기 힘들지만 최소 40% 이상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 6만 제곱미터 본격 양산 공장 하나 정도의 물량은 확보가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낙관적인 가정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확보가 돼도 1.5조에서 2조 원 정도의 최소 매출이 확보되고, 최소 그 매출이 확보되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뭐 40%니까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예, 공장 하나당. 그 동박 사업하고 기타 뭐 화학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이 2026년까지 경기 좋아지고 2차전지 시장 뭐 달궈지고 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대략 제가 볼 때 3천억에서 4천억일 것 같아요. 최대 해도. 그런데 지금 유리기판 사업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공장 하나, 본격 양산 공장 하나만 해도 최소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확보된다. 기존 모든 사업에 통틀어서 내는 영업이익의 최소 2배 이상이 확보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소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첫째, 단가를 지금 인터포즈 기판 가격으로 잡았다. 사실 그거보다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인터포즈 단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률이다. 그래서 최소치다. 근데 이 이익률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량도 제가 본격 양산 공장 하나로 잡았는데 지금 저게 표현안으로 나온 거 보면 SVM 공장 수요를 한 최소 몇 개의 업체가 이미 요청하고 있고, 심지어 HVM, 본격 양산 공장 물량도 요청하고 있다. 이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치 한 개 공장 물량은 확보된다라고 이제 가정한 건데, 이런 공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까지 지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양산 공장 하나에서 확보하는 매출이 1.5조에서 2조, 거기에 더해서 그 영업이익은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최소치로 확보한다 그러면 6천억에 대한 이거 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줘보십시다. 그러면 12조 원 시총 가치가 붙는 거고요. 8천억이 되면 16조 원 가치가 붙는 겁니다. SKC 오늘 기준 시총이 얼마냐면 5조 3천억이네요. 이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글라스 기판을 제외한 동박 사업, 그 다음에 다른 뭐 화학 소재 사업, 플러스 사실은 뭐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있는데 그건 뭐 아직 개발 단계니까 밸류에서 빼고 하더라도, 그 만약 이제 26년 빅뱅 2차전지 빅뱅 폭발 시점에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최소 올린다고 하면 그 3천억 영업이익의 멀티플 20배만 줘도 6조잖아요. 그걸로 지금 시총은 커버한다는 거죠. 커버하고 양산공장 하나만으로 12조, 13조의 가치가 더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배 정도의 주가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2배, 그러니까 공장 물량이 본격 양산공장 2개 정도를 써야 된다. 그럼 거기에 다시 시총이 12조에서 16조 가치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24조에서 32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만약 이제 공장을 그런 공장을 4개까지 붙인다. 48조에서 64조가 되나요? 그 정도 시총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건 당장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경쟁사들이 또 따라 붙기도 하고,
그 정도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뭐 26년, 27년 지나서 그러니까 두 개 공장까지만 진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시총이 24조에서 32조가 더 붙어야 되니까 중간값으로 뭐 한 28조 정도의 시총이 더 문다고 하면 거의 그 시총만 하더라도 5, 6은 30, 5배에서 6배 더 붙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핫한 산업에서 그리고 영업이익률 막 40%, 50%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영업이익 20배만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0배 이상도 오버슈팅 나오면 30배, 40배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SKC IR 실장이 이제 그 앱슬리스 공장 탐방한 인터뷰를 보면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 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 한데 묶여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된 형태의 공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 반 기대 반식으로 투자자들 기대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글라스 기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으로는 글라스 기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과거 2, 3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의 제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SKC와 앱솔릭스가 지난 5, 6년간 투자한 시간이 그 경쟁사 대비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되게 선호하기도 하고, 뭐 주가 상승 탄력이 되게 큰 업체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기존의 사업에서 크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구조적인 전환을 하는 그 구조적인 전환에 초입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제가 상당히 선호하고, 이런 회사가 진짜 잘 성공하면 큰 뭐 실적을 안겨다 주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금양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셈일 테고, 사실은 뭐 엠킨 같은 회사도 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액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IRA 사업에 의해서 탈중국 시장이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초입의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물론 SKC는 지금도 이미 시총이 상당한 규모이고 이미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상당한 비중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가볍게 픽픽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하반기부터 해서 글라스 기판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가가 그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